여러분,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성공한 사람들의 87%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반대로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무려 92%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 바로 이 비밀을 파헤친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입니다. 성형외과 의사였던 저자가 수많은 환자들을 관찰하며 발견한 놀라운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6가지 핵심 원리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볼 때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단순히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맥스웰 몰츠 박사는 성형외과 의사로 활동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수술을 받았는데도 어떤 환자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어떤 환자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이미지였습니다. 자기 이미지란 무의식 속에 저장된 자신에 대한 그림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내면의 믿음이죠. 놀랍게도 이 자기 이미지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 그리고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처럼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선택들을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망설이거나 좋은 기회가 와도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포기하죠. 반대로 자신을 성공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떨까요? 같은 상황에서도 도전하고 노력하며 결국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몰츠각사의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코 성형 수술을 받고 정말 아름다워졌는데도 여전히 자신을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거울을 봐도 예전의 모습만 보였죠. 결국 성격도, 인간관계도, 직장 생활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환자분은 어땠을까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핵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외모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이미지의 변화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현재 자신의 자기 이미지를 솔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성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항상 부족한 사람인가요? 두 번째,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세요. 과거의 실패나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만들어진 잘못된 믿음일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 새로운 자기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만들어 가세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이루고 싶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몰츠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이미지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요. 그리고 자기 이미지는 바꿀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새로운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몰츠 박사는 뇌와 신경체계를 목표 추구 장치, 즉 서보 메커니즘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보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쉬운 예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떠올려 보세요. 온도를 20도로 설정해두면 방의 온도가 20도보다 높아지면 자동으로 냉방이 작동하고 낮아지면 난방이 작동하죠. 목표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주면 무의식이 자동으로 그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를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빨간 자동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길거리에 빨간 자동차들이 눈에 많이 띄기 시작합니다. 원래 빨간 자동차가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가 빨간 자동차에 집중하도록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인 성공의 목표를 설정하면 뇌가 자동으로 그와 관련된 기회, 정보,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몰치 박사의 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영업사원이었는데 자신을 항상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뇌가 실패하는 방향으로 작동했죠. 중요한 고객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불안해하고 거절당할 것만 생각했어요. 결과는 정말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몰치 박사의 도움으로 목표를 바꿨어요. 자신을 성공하는 영업사원으로 설정한 거죠. 그러자 뇌가 성공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고객의 니즈를 더 잘 파악하게 되고 적절한 타이밍을 찾게 되고 자신감 있게 제안하게 되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성과가 크게 향상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서브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목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세요. 단순히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라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나 달성할 것인지 세밀하게 정해야 해요. 두 번째, 그 목표를 달성한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세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껴보세요. 뇌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만큼 생생하게요. 세 번째, 매일 그 목표를 되새기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네 번째, 목표와 상반되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즉시 차단하세요. 불가능하다거나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세요. 몰치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성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요. 다만 우리가 잘못된 목표를 입력하거나 아예 목표를 입력하지 않아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뿐이라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도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달성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자동으로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 전에 눈을 감고 무엇인가를 상상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그들은 바로 멘탈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몰치 박사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은 뇌에서 거의 동일하게 처리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증명하는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매일 실제로 농구 자유투를 연습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상상으로만 자유투를 연습하게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상상으로만 연습한 그룹의 실력 향상도가 실제로 연습한 그룹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생생한 상상을 할 때 뇌의 같은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그 행동을 할 때와 말이에요.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활용해야 할 상상의 힘입니다. 몰치 박사의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무대 공포증이 심한 연주자였는데 중요한 연주에만 다가오면 손이 떨리고 실수를 연발했어요. 박사는 그에게 상상 연습을 시켰습니다. 매일 조용한 곳에 앉아서 성공적인 연주를 상상하는 거예요. 관객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연주하는 모습, 박수갈채를 받는 모습,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모습까지 세세하게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그 연주자가 몇 주간 꾸준히 상상 연습을 한 후 실제 연주회에 나섰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에 없던 자신감으로 완벽한 연주를 해냈고 인생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냈어요. 몰츠 박사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은 뇌에서 거의 동일하게 처리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증명하는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매일 실제로 농구 자유투를 연습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상상으로만 자유투를 연습하게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상상으로만 연습한 그룹의 실력 향상도가 실제로 연습한 그룹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생생한 상상을 할 때 뇌의 같은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그 행동을 할 때와 말이에요.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활용해야 할 상상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시각화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드세요. 방해받지 않을 곳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두 번째, 모든 감각을 동원하세요.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소리, 냄새, 촉감까지 느껴보세요.
성공했을 때의 기쁨과 만족감도 함께요. 세 번째,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상상하세요. 막연한 성공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결과를 그려보세요. 네 번째, 1인칭 시점으로 상상하세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요. 다섯 번째, 꾸준히 반복하세요. 하루 20분씩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상상할 때는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 그려야 합니다. 실패나 불안한 상황을 상상하면 뇌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여 실제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몰츠 박사는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이 방법을 실험했고 놀라운 성과를 거뒀어요. 비즈니스맨이 매출을 올리고 학생이 성적을 향상시키고 운동선수가 기록을 경신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상상의 힘을 믿지 못하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작은 실험을 해보세요. 내일 있을 중요한 일을 생생하게 상상해보는 거예요. 성공하는 모습을 세세히 그려보세요. 분명 다음날 더 자신감 있고 준비된 상태로 그 일에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과거의 실패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포기한 적이 있나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몰츠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의 실패는 학습의 자료일 뿐 자기 정체성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면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운이 없어. 나는 능력이 부족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사람들의 실패 이력을 보면 어떨까요? 월트 디즈니는 창의력이 부족하다며 신문사에서 해고당했어요.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실력이 부족하다며 퇴출당했고요. 스티븐 킹의 첫 소설은 30번이나 퇴짜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패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단지 학습의 과정으로 받아들였죠. 몰츠 박사의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사업에 3번 연속 실패하고 완전히 의기소침해진 사업가였어요. 자신을 타고난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도전할 의욕을 잃었죠. 박사는 그에게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었어요. 실패는 피드백이라고 가르쳐준 거죠. 첫 번째 사업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시장 조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 실패에서는 자금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세 번째 실패에서는 팀워크와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이렇게 바라보니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기 위한 소중한 교육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 사업가는 새로운 관점으로 4번째 사업에 도전했고 이번에는 대성공을 거뒀어요. 과거의 모든 실패 경험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패 경험을 지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패와 자신을 분리하세요.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실패에서 배운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해보세요. 세 번째, 실패를 계속 곱씹지 마세요. 분석이 끝났다면 더 이상 그 실패에 매달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네 번째,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세요. 큰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 하나씩 달성해 나가며 성공의 느낌을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세요. 실패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격려하고 응원하세요. 몰츠 박사는 이런 비유를 했어요. 실패는 골프에서 벙커에 빠진 것과 같다고요. 벙커에 빠졌다고 해서 골프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죠. 그냥 공을 꺼내서 다시 치면 돼요. 인생의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벙커에 빠진 것일 뿐 게임이 끝난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도전조차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공할 기회도 사라지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거쳐서 성공했어요.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실패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그 실패는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소중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너무 긴장해서 실력 발휘를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임했을 때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은요? 몰츠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장을 풀고 자신을 믿을 때 무의식이 제대로 작동한다고요.
우리 뇌와 신경계는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상태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긴장하고 불안해하면 오히려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바닥에 그어진 10cm 폭의 선 위를 걷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 문제 없이 걸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선이 100m 높이의 빌딩 사이에 놓인 줄이라면 어떨까요? 같은 폭인데도 걷기 어려워져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과 긴장 때문입니다. 몸은 같은데 마음 상태가 다르니까 결과도 달라지는 거예요. 몰츠 박사의 환자 중에 프로골퍼가 있었어요. 연습할 때는 완벽한데 실제 경기에서는 항상 실수를 했어요. 특히 중요한 순간일수록 더 큰 실수를 범했죠. 문제는 긴장이었어요.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과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그를 경직시켰던 거예요. 박사는 그에게 이완 기법을 가르쳐줬어요. 경기 전에 깊은 호흡을 하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신의 실력을 믿는 연습을 시켰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자 오히려 연습할 때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기 확신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실제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어요. 자기 확신과 자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은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고, 자만은 현실을 무시하고 과신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확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첫 번째, 과거의 성공 경험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해낸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자신감의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충분히 준비하세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겨요. 임기응변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확신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세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준비되었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을 격려하세요. 네 번째,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깊은 호흡, 근육 이완, 명상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다섯 번째,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몰츠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라. 애쓰는 것은 긴장을 만들고 믿는 것은 이완을 만든다고요.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보여요. 중요한 순간에도 여유 있고 자신감 넘치죠. 그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포츠계의 전설들을 보면 더욱 명확해져요. 마이클 조던은 중요한 순간일수록 더 차분했고, 루저 페더러는 어떤 경기에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들의 비결은 바로 이완과 자기 확신이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도 실천해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중에 긴장되는 상황이 있다면 깊게 숨을 쉬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분명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나요? 연구에 따르면 평범한 사람은 하루에 6만 개가량의 생각을 하는데 그중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몰츠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반복된 생각이 결국 인격과 삶의 결과를 만든다고요. 생각해보세요. 매일 나는 안 돼. 이건 너무 어려워. 나한테는 불가능해. 이런 생각을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들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내죠.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 방법이 있을 거야. 나는 성공할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반복한다면요. 긍정적인 결과가 따라오겠죠. 몰츠 박사의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항상 걱정이 많고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 사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매사에 최악의 시나리오만 생각하고 새로운 일에는 아예 도전하지 않았죠. 하지만 박사의 도움으로 사고 패턴을 바꿔나갔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웠지만 몇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격이 밝아지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심지어 오랫동안 꿈꿔왔던 사업도 시작했죠. 그렇다면 부정적 습관을 긍정적 습관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신의 부정적 사고 패턴을 인식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정적 생각을 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두 번째, 부정적 생각을 발견하는 즉시 정지 신호를 보내세요. 잠깐, 이런 생각은 도움이 안 돼 라고 말하며 생각을 차단하세요. 세 번째, 긍정적인 대안 사고를 준비해 두세요. 각각의 부정적 생각에 대응하는 긍정적 생각을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실패할 거야를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로. 이건 너무 어려워를 어렵지만 해볼 만해로. 나는 능력이 없어를 나는 배울 수 있어. 어떤 일이 기대에 못 미쳤을 때는 운이 없어 라는 생각보다는 더 좋은 기회가 오겠구나.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이렇게요. 네 번째, 성공한 모습을 자주 상상하세요. 긍정적인 결과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며 그런 생각에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다섯 번째, 긍정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접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동기부여가 되는 책이나 영상을 보며 마음에 긍정적인 씨앗을 심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지속성이에요. 하루 이틀 해서는 소용없어요. 최소 3주 이상은 꾸준히 해야 새로운 사고 패턴이 자리 잡아요. 몰츠 박사는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마음은 정원과 같다고요.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잡초 씨앗을 심으면 잡초만 자란다고요. 여러분의 마음 정원에는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환경의 영향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이 되거든요. 반대로 긍정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런 에너지를 받게 되죠. 가능하다면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배우세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간혹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긍정적으로 돌리면 돼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방향성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사고 습관을 바꿔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몇 주 후면 완전히 다른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맥스웰 몰츠 박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위대한 이유는 의학적 성취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대한 깊은 통찰력 때문이에요. 박사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외모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진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의학과 심리학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실용성이에요. 이론만 나열한 책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가득해요. 특히 자기 이미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 역시 과거의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 때문에 많은 기회를 놓쳤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그런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상상훈련법도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중요한 발표나 면접 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실제로 더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었어요. 이 책을 왜 추천하냐면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이,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학생이라면 시험이나 발표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고, 직장인이라면 업무 능력과 인간관계에서 발전이 있을 거예요. 사업가라면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이런 내적인 힘이 더욱 중요해져요. 외부 조건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내면의 자기 이미지와 사고방식은 우리가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과학적 근거가 탄탄하다는 거예요. 단순한 정신력 강화가 아니라 뇌과학과 심리학에 기반한 체계적인 방법론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 6가지 핵심 원리를 함께 살펴봤어요. 첫 번째, 자기 이미지의 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인생의 결과를 좌우해요. 두 번째, 뇌의 목표 추구 장치를 활용하세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면 무의식이 자동으로 그 방향으로 움직여요. 세 번째, 상상과 시각화의 힘을 믿으세요. 생생한 상상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도구예요. 네 번째, 과거의 실패에 매달리지 마세요. 실패는 학습의 기회일 뿐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 이완하고 자신을 믿으세요. 긴장하면 실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섯 번째, 습관적 사고를 바꾸세요.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져요.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적용하면 정말 효과가 있는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래요.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이 책의 내용을 듣고 나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나는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나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매일 시각화 훈련을 한다. 나는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한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간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큰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